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DNC의 이혜준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인구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구의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많이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번으로 연락 주시면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의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구가 늘고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다들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일 것인데, 통계청에서는 이런 인구를 증감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우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5,179만 6,179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미래 지표를 보자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점차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향후 이제 10년, 20년의 미래 이제 인구수를 보면은 사망자가 실제 출생자보다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데, 이게 2029년이라고 통계청에서는 보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귀화나 이민 관련된 이런 국제적인 이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32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세 이후에 이제 출생아가 이제 향후 상존해가는 그런 이제 기대 생명이라고 보죠.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과거 1970년대에 비해서는 현재 굉장히 많은 연령대 증가가 있었고, 이 시점이 2015년 기준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79세, 여자 같은 경우는 85.2세였지만 2065년, 아직도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은 남자가 88세, 여자가 91세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란색이 실질적인 생산이 가능한 실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인구층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한 73%의 국민이 생산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년 후에는 한 60% 정도로 줄어들고 30년 후가 되겠죠. 50%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 연령층도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도별로 인구의 증감이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는 한 73.4%였던 생산 인구가 2045년에는 54.3%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전체 비중이 감소하게 되겠는데, 2045년쯤에는 한 60% 미만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서울이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전남도 이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7년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간 동안이죠. 인구가 어떻게 증감이 되고 시도별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가 시작되면서 보고 2011년은 100%라고 봤을 때 이 이후로 증감된 모양을 좀 계산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6%가 인구가 증가를 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세종시도 17만 명 정도가 증가돼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2배 정도 예상의 증가량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미래 예측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고 그 외 지역도 일부 감소세가 있다는 부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9개 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경기도나 뭐 충남, 경남의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충남도 한 8만 8천 명 정도 이제 증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제 제주인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12.6% 정도의 높은 이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8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67만 명까지 증가가 돼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그런 높은 비중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실업률도 전국에서 최하인 1.4%를 기록하고 있어서 앞으로 개발 호재가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 증감률을 보시면서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참고 자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제주시 매물인데요. 제주공항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km 거리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요. 분양 면적은 175.25제곱미터에 평수로는 53평형의 2층입니다. 대지 면적은 453제곱미터고요. 137평입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5억 4,80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살펴볼 매물은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제주도가 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지 여건이 중요합니다.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뭐 많이 들어보셨던 곳이기도 하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앞서 이제 인구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제주 인구의 70%가 넘는 인구가 제주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변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거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으로 계속 거주지가 확장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제주에서 보시면 일주서로, 그러니까 제주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에서 좌측을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며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읍입니다. 바로 애월읍인데요. 애월은 제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위치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구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애월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이제 첫 번째 코스에 있는 16번 코스, 올레길 코스가 있는데 이쪽을 이용해서 관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관광 시작지이기도 합니다. 태원하우스 근처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제주도에서 중심이 되는 제주시의 모든 생활권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제주시에 있는 읍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위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가 또 요새 그렇게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합니다. 물건 주변의 개발 환경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와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불과 한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가 굉장히 많은 개발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주시 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 신항, 그러니까 오래된 항구를 좀 개발을 해서 굉장히 큰 선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항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동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성산 쪽인데 이쪽에는 이제 제2공항터로 현재 추진을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주지사가 연임이 되면서 이쪽 부분도 좀 더 탄력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쪽에는 서귀포에 관련된 개발 일정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면서 인구 증가와 개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제주의 가장 서쪽이죠. 신화역사공원과 제주 생태공원,
가장 유명한 영어 국제 교육 도시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애월에 관련된 국제 문화 복합 단지가 추진이 되면서 지역적인 발전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제주의 영어 교육 도시죠. 국제학교가 있는데 내국인도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학교로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의 국제학교가 있으니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부분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서 지난 30일자로 애월에 관련된 국제문화복합단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랜드의 그룹 자회사죠.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주식회사가 이제 출범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제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읍 애월에 위치해 있고 어음리라는 곳에 위치해 되게 됩니다. 해발 한 400m 고지에 있는데 한 58만 제곱미터 약 17만 7천 평이죠. 17만 7천 평 정도의 넓은 부지에 조성이 되는데 한국 뭐 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팜문화체험마을, 그다음에 국제 아트 미술관, 그다음에 월드 아트 테마 정원, 뭐 K-팝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제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 관광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K-팝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한류의 바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신화역사공원인데 완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장 570개의 크기라고 하는 400만 제곱미터의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동서양의 역사와 신화,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테마 단지이고요. 한 20여 가지의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최대의 워터파크가 올 이제 여름에 개장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관광의 추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 관련된 기술의 유치를 위해서 산후단지 조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산학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바로 뭐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라든지 이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사가 실제 제주에 입주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기 지방선거가 이제 바로 끝났는데 이제 원희룡 시장이 재선을 하면서 선거 공약 중에 10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의 투자가 바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파생이 되면서 애월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국제 공항의 두 번째 공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 이제 관광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한 2,300만 명이 연 방문하는데 곧 3천만 명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광적인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항의 확장이 필요한데 신공항이 되던 아니면은 현 공항이 확장이 되던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분명 확실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결정돼서 제주도의 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곳인데 전년 대비 17.51%라고 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가 상승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시와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애월도 굉장히 많은 땅값의 상승이 있었고 이 가치가 현재 지속형이라는 부분들에서 관심을 보시고 투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약 1%, 2%씩 집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투자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망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월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첫 번째 시에 붙어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인구가 증가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공항 개발이 예상되고요. 국제학교 건설, 또 첨단 산업 기지까지 세워져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신화 역사공원과 여기에 또 가장 큰 워터파크까지 또 개장된다고 하니까요. 관광객 수 더 증가할 것 같아 보입니다.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물건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특징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주에 주택 단지가 많이 있지만 실제 전원주택형으로 구성된 단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넓은 대지를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애월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대지가 무려 140평 정도에 되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조망권과 넓은 정원을 보유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2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도의 특징이죠. 현무암으로 주변을 잘 마무리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넓은 테라스를 8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남쪽으로 보면 한라산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돼 있고, 북쪽으로는 애월에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런 이제 바다 조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8개 세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입주가 시작돼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 타운하우스 외에도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구성이 돼서 마을 단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층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총 29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 2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19평 정도 되는데 8평 정도의 또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고, 방도 별도로 있고, 거실과 작은 부엌도 같이 딸려 있어서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곳이라서 이런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난방이 가능한 에어컨이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는 터가 필요한데, 1층 같은 경우는 거실이 굉장히 넓은 유리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를 통해서 펑 트인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대지가 넓은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향후 집가 상승이 가장 먼저 반응됐을 때 지역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국에서 가장 집가가 빠르게 오르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이런 넓은 대지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굉장히 좋은 투자 매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권 자체가 제주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관공서라든지 주변의 학교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제주의 인구의 증가에 가장 첫 번째 반영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말씀드린 제주 같은 경우는 땅값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곳인데 130평, 14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넓은 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5억 4,800이고요. 대출은 3억 7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는 1억 7,800 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한 4억 2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실투자는 1억 2,8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매물은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서안성 IC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보전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면적은 346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하시면 105평입니다. 매매가는요 6,59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3,2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실투자액은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지는 또 입지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죠. 네,
평택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개발 호재도 많고 집값도 굉장히 많은 오른 그런 곳입니다. 평택 지역을 가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좌측으로 내려가서 바로 안성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평택과 제천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서안성 IC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서안성 IC에서 불과 한 300m밖에 직선거리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위치적으로는 주소상으로는 이제 안성이지만 실제 평택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 자체가 평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평택에 있는 도시명 아파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까지 차량으로 불과 5분만 이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주택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 호재도 알려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택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또 매 분기마다 가볼 때마다 이제 평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한 곳이 평택시인데 좌측으로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브레인시티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최근에 이제 안성 캠퍼스가 유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죠.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적인 부분들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안성 캠퍼스가 있고요.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고도 국제 신도시하고도 불과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주거 지역하고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부분이 3.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스타필드 안성이 위치 입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이 한참 개발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분도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향후에 이런 관광 그다음에 유통에 관련된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택의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평택 항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있는 택지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평택시에 대한 발전이죠. 평택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택 단지가 활성화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 외에도 이제 전원주택 단지의 호응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 안성, 바로 평택시 접점에 있는 안성에 있는 이런 편안한 장소의 주택지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은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반제리 택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택 시청하고 불과 한 6km 정도, 그러니까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만 이동을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RT 지적이라든지 평택역 이런 부분까지도 불과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동하면서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한 곳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주변에 도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집값 상승과 이런 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스타필드 안성이 한 10분 거리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찾는 관광객과 유통에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대형 마트라든지 병원,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초중고, 대학교 이런 부분들도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반제리 같은 경우는 백운산이 바로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기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택에 있는 생활권을 같이 포함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물건 특징도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을 답사해서 보면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탁 트인 조망권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야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으로 있는 고도 국제 신도시라든지 브레인시티 이런 곳에 이동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고요. 현재 토지가 하수 처리까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전원주택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단지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역이 전원주택 단지로서 굉장히 많은 선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과 바로 붙어 있는 안성에 위치해 있는 반제리 토지입니다. 고속도로와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로 인해서 도로가 좋다 보니까 평택시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기반 공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택지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 외에도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전원주택 기준으로 보면 한 100평 정도의, 한 2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한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전원주택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당 분양가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주변이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택지들이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없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택하고는 불과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관공서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뭐 교통 편의 시설, 그 다음에 어떤 마트, 생활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또 주거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두 곳의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매물이었는데요. 제주공항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5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입니다.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서안성 IC 300m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866-436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의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